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리기 꼴찌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로 러닝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러너이고요. 실력도 뭐 잘 뛰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 뛰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딱 평범한 수준의 그런 달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집 앞에 작은 하천이 있어서 여기서 주로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크루나 마라톤 클럽 같은데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혼자 주로 달리면서 뭔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간단한 영상 촬영을 통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고요. 저는 주 훈련의 80% 아니야 한 90% 정도는 그냥 이렇게 집 앞에 나와서 페이스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 편하게 달리는 그런 조깅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이렇게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할 때는 뭔가 중간중간에 인터벌도 좀 꼬박꼬박 하고 그런 식으로 훈련을 진행했었는데 이게 아직 제가 체중이 어느 정도 좀 나가다 보니까 인터벌을 좀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좀 다리를 많이 쓰다 보면 아무래도 좀 후유증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벌 아직까지 막 인터벌을 꼬박꼬박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컨디션이 좋고 한번 뛰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 때 인터벌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가민 다시 시작을 안 눌렀네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네, 시간을 다시 롤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하프 대회만 한 4번 5번 나갔었고 그 다음에 10km 대회 한 번 나갔었고 그 다음에 최근 제가 대청호 마라톤에서 풀코스를 처음으로 완주를 하고 왔는데 이 풀코스 경험에 대해서 저 같은 달리기 아주 평범한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의 달리기 이거에 대해서 이 풀코스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기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10km 사이버 영토소 마라톤이라고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들어본 마라톤 이름 중에 제일 이상한 이름인데 아무튼 거기 제가 10km 대회를 나갔습니다. 10km 대회를 나가보니까 와 근데 그때 기온이 막 30도 거기다가 막 습도가 막 90도 넘고 이러니까 와 진짜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4점이 매 킬로미터마다 왔습니다. 이 가민 이거 시계 1km 지날 때마다 알림 오지 않습니까? 알림 올 때마다 그만할까 정말 너무 힘든 경험이었고요. 왜 그 어떤 사람은 10km 대회가 풀코스보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그때 조금은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10km 그때 44분 뛰었습니다. 44분 뛰었고 그 다음 하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프 뛰었을 때 1시간 50분대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40분 그 다음에 1시간 35분 이렇게 뛰었고 제 최고 기록은 1시간 35분 서울 마라톤 있지 않습니까? 그 레전드 마라톤 있죠? 거기 어스 마라톤 저도 잘못하면 그 짐도 못 맡기고 뛸 뻔했습니다. 그 어스 마라톤에서 어쨌든 1시간 35분 정도 뛰었고 그래서 풀코스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우선 청원생명살 기안84 거기 나 혼자 산다 나와가지고 뛰었던 그 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풀코스에 접수를 해서 제가 뛰고 왔고 제가 하프를 1시간 35분을 뛰었으니까 뭐랄까 기록으로 치면 아니 여기 가로등 위에 무슨 황새인지 뭐 황조롱인지 천연기념물 같은 게 앉아있길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갖다 댔는데 카메라가 이 짐벌이 위쪽을 보질 못하네요. 그래서 제가 1시간 35분을 뛰었으니까 산수적으로 곱하기 2를 하면은 3시간 10분 3시간 10분 맞습니까? 3시간 10분인데 사람이 있고 하프 기록 곱하기 2를 하면 안 되고 추가로 한 20분 정도 더 해서 첫 출전이고 하니까 3시간 30분 정도를 목표로 한번 뛰어보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록은 그 코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창원생명사 대청호 마라톤이 코스가 상당히 좀 난 코스였습니다. 그 기안84 그분 막 하다가 막 자빠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걸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코스였고 저는 3시간 39분 뛰었는데 그 코스 난이도를 감안했을 때 뭐
정도 선방했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좀 평지 위주 마라톤 뛰었으면 한 3시간 한 30분 아니면 뭐 3시간 한 29분 28분 그 정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 거기 대청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반에 어필이 큰 게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 구간에 걸쳐서 자잘자잘한 어필들과 그 다음에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구간에 어필이 위로 쫙 올라가겠어 이제 꼬린 지점을 통과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큰 어필 2개는 아직 20km도 안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넘을만 해요. 넘을만 하고, 그냥 뭐 왜냐면 아직 체력이 남아있고 글리코겐 소진이 덜 됐으니까 우리 뭐 다른 열심히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프 거리까지는 아주 뭐랄까 컨디션 좋게 잘 뛰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마지막 37km인가 8km부터 그 예상치 못한 다 왔다고 생각한 시점부터 어필이 쭉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들 걷더라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 마라톤 오래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어르신들 어디 마라톤 클럽 어디 마라톤 클럽 뭐 그 가입되신 분들, 그분들도 이제 40km 다 왔는데 그분들 앵간하면 포기 안 할 텐데 40km에서 걷고 계시더라고. 2km만 더 가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걷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힘들게 페이스가 다운되면서 완주를 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확실히 여성분들이 지구력 좋으신 게, 제가 한 40km 지점까지 앞서가다가 마지막 한 2km에서 여자분 한 3분한테 추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자분들이 그 지근이 많다고 하잖아요, 속근보다. 그래서 페이스 다운 없이 스피드는 조금 떨어져도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오줌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좀 더 걷게요. 예. 오줌 좀 누고 왔고요. 오줌 누고 나니까 좀 정신이 좀 차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줌도 뭐 어떤 사람은 오줌 마려우면 마라톤이 더 잘 된다 그러는데, 저는 오줌 마려우면 언제 화장실 가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힘들던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는 달리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뭐 막 특출나게 운동 잘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뭐 체중도 좀 많이 나갔었고, 근데 이제 또 달리기 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성과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소기의 목적들을 좀 달성을 그래도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풀마라톤 이제 처음 뛸 때 목표를 한 3시간 한 30분 정도 잡고 이제 준비를 했었고, 요번에 뭐 코스 감안하면은 저는 뭐 그래도 한 3시간 39분이지만 30분 되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DNF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중간에 뭐 걷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페이스 다운도 뭐 크게 뭐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뭐 장거리 훈련 좀 더 하고 내년에 이제 좀 더 준비해가지고 뭐 좀 더 좋은 어떤 마라톤 기록을 노려봐야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주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이번에 풀마라톤을 준비하면서 좀 잘했던 거와 못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나 뭐 미천한 한 개인인 제 생각일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뭐 의견 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잘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잘한 거는 체중을 좀 뺐습니다. 체중을 제가 지금 한 73kg 정도 나가는데, 제 키가 175거든요. 73kg 정도 나가는데
제가 원래 78km, 79km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저기 하프 1시간 50분 뛰고 이럴 때. 근데 제가 이 러닝 유튜버들 쭉 찾아보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같이 다 말라게이들밖에 없어요. 네. 전부 다 잘 뛰는 사람들은 말랐더라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막 서브3 하신 분들 유튜브 이런 것도 찾아보고 하면은 다들 1번으로 얘기하는 게 체중 관리. 네.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달 전부터 식이요법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식이요법 안 하면 하루에 30km 이상씩 뛰어도 막 때려 먹어버리면 답 없습니다. 체중 안 빠져요 그거. 왜냐면 사람이 운동으로 300칼로리 빼려면은 제가 빠지지만 300칼로리 먹는 걸로 채우려면은 저 뭐 초콜릿 몇 개만 먹어보면 300칼로리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일일 일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일 일식 플러스 간식 요렇게 저 직장 가서 이제 회사에서 밥 주는 거 그거는 그냥 제대로 먹었어요. 그냥 워낙 또 배고프니까 아침은 안 먹고 직장에서 밥 주는 거 그 구내식당에 나오는 거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냐 저녁을 그 요거트 그릭 요거트 있죠. 그릭 요거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뭐야 단백질 쉐이크 그 헬스할 때 먹는 거 그거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끝. 그 다음에 내일 점심까지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 물만 마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 하니까 한 4, 5kg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이 지금 한 73kg 정도 나가는데 그 정도 되니까 확실히 뭐 페이스가 빨라지더라고요. 진짜로 페이스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 다리 데미지가 적어요. 확실히. 네. 장거리 LSD 이런 거 뛰어도 다리 데미지가 확실히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데미지를 회복이 또 금방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감량을 통한 이점은 이제 그런 겁니다. 객관적인 스피드나 다리 데미지도 줄어들지만 어떻습니까? 데미지가 줄어드니까 회복이 금방 되잖아요. 회복이 금방 되니까 또 강한 훈련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훈련 볼륨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50 뛸 사람이 200 뛰고 200 뛸 사람이 300 뛰고 그럼 마일리지가 결국엔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 마일리지를 쌓는 거랑 기록이랑 뭐 비례한다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100, 130, 150 정도 뛰다가 한 200 이상 마일리지가 자연스럽게 늘더라고요. 막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체중 감량이 그런 복합적인 어떤 효과가 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카보로딩입니다. 카보로딩을 저는 여태까지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대회 때마다 카보로딩을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카보로딩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저는 파스타를 먹어요. 파스타가 그게 여러분들 영양학적으로 되게 좋은 음식인 거 아시죠? 저는 파스타랑 그 다음에 그거 JSG 정석근 헬스라이프에서 배운 그 옥수수콘. 그래서 항상 대회 전날 점심 저녁으로 파스타, 그 다음에 그 간식으로 이제 옥수수콘,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되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큰 게 이온음료 있죠. 이온음료를 저는 그 1.5리터짜리를 2병을 꼭 삽니다. 2병을 꼭 사서 그
대회 전날부터 대회 직전까지 해서 그 두 통을 다 비우거든요. 그 제로 칼로리 말고 칼로리 있는 걸로. 예, 그래서 파워에이드나 게토레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게토레이 안 파길래 토레타를 먹긴 했는데, 예. 아무튼 뭐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온 음료들, 예. 그런 거 먹어주시면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보로딩, 예. 파스타 플러스 옥수수콘 플러스 이온 음료.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로딩 하는 거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저는 그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저는 항상 대회 전에 그걸 먹었어요. 코스트코 그 머핀 있죠. 예. 그 뭐 초코맛 있고 블루베리 맛 있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에 거의 한 500칼로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빵 그거 전날에 딱 해동시켜 놓고 그거 일어나자마자 꼭꼭 씹어가지고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예. 그렇게 해서 항상 대회를 뛰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풀마라톤 뛸 때도 막 허기가 져가지고 힘들다, 뭐 배가 고파가지고 못 뛰었다, 그런 거는 일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에너지젤도 저는 5개 챙겨가서 하나 시작 전에 먹고, 그 다음에 한 7km마다 7, 8km마다 하나씩 꼬박꼬박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에너지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나마 잘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체중 관리 한 거랑 카보로딩 한 거랑,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는 한 150 정도 뛰었습니다. 근데 감량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회복이나 이런 게 좀 수월하게 되면서 마일리지가 대회 전달, 그 다음에 전전달 2달 동안은 한 220 정도, 220에서 230 그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많이 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뭐 마일리지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220, 30이면 솔직히 많이 뛴 거죠. 예. 거의 뭐 가족 행사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뭐 큰일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 아니면 거의 그래도 나가서 뛰고 온 게 그 정도 되던데요. 예. 제가 봤을 때 마일리지 300 넘으려면 2탕 뛰어야 됩니다. 예. 오전에 한번 뛰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한번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정의 위기를 겪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고 달리기에 올인한 사람들이 마일리지 한 300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아직 뭐 멀었습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적당히 뛰어서 좀 여지를 좀 남겨둬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내가 마일리지를 더 올리고 훈련을 더 많이 가져갔을 때 내가 기록이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계속 뭔가를 하게 되는 동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초반부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길게 보고 가져가는 운동인데 뭐 바로 이렇게 뭐 마일리지 막 400, 500 때려가지고 막 서브3 바로 해버리고 막 번아웃 와가지고 막 때려쳐버리고 이러면은 더 손해잖아요. 길게 건강관리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인데, 아무튼 자,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준비를 잘했던 점이 뭐냐면은 오르막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오르막,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여기 제가 뛰는 여기 하천에도
요 자전거길이 옆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오르막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오르막이 보이면 항상 이렇게 뛰어 올라가 줬습니다. 요 보시면은 저도 오르막 있지 않습니까? 예, 요런 오르막이 보이면은 항상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그런 몇 번씩 했어요. 예. 저도 처음에는 예, 이게 조깅으로 몸이 풀리고 앞으로 쭉쭉 나가면은 뭐 굳이 길이 있는데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싶진 않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고수분들 달리기 잘하는 이 마스터즈 고수분들 유튜브 요즘 자료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쭉 보면은 다들 오르막을 많이 뛰었더라고. 예, 그래서 오르막 달리기를 이제 저도 전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저기 너무 날씨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좀 빨리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면 저기 헬스장에 천국의 계단 그 왜 계단 슉슉 돌아가면서 그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한 40분에서 한 1시간씩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가 뛸 때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근육, 특히 대퇴사두 그쪽이 많이 땡깁니다. 예, 그 땡긴다는 거는 이제 운동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길거리 뛰다가 오르막 보이면은 한 번씩 꼭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렇게 오르막 훈련을 같이 좀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네 번째가 바로 모닝동입니다. 모닝동. 예. 오늘 제가 또 이 여의가 느껴져서 해결을 좀 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이번 풀마를 준비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모닝동.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나가고 갈 때 충격 혹시 안 받으셨습니까? 저는 처음 대회를 저기 경주 동아마라톤 하프를 나갔는데 똥줄이 너무 긴 거예요. 똥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그때 오줌 마려가지고 똥줄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줄이 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저 앞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다 오줌줄이 아니고 똥줄이더라고. 근데 대회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느 화장실을 가도 다 그렇습니다. 막 시작하기 30분 남았고 20분 남았는데 막 똥줄에 사람들 쫙 서가지고 똥 한번 싸보겠다고 그거 똥 싸지도 못해요. 그럼 똥 못 싸요 그거. 사람들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똥줄에 서 있는 거를 상상도 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항상 대회 직전에 어디든 예를 들어서 뭐 세 정거장을 덜 내리든 네 정거장을 덜 내리든 뭐 어떻게든 해결하고 오거든요. 이번에도 저기 대청 마라톤 나갈 때도 거기 호반 주차장이라고 있어요. 호반 주차장 거기 아침에 한 6시 반에 도착해. 대회장에는 한 6시 반쯤에는 도착해야 주차면 이런 게 널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호반 주차장 도착했더니 그 주차장 안에 간이 화장실이 있더라고. 근데 간이 화장실이 정식 화장실이 아니고 간이 화장실이다 보니 진짜 말 그대로 똥간이죠. 똥간. 남이 싼 똥 위에 그냥 내 똥을 그냥 하나 더 얹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에이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데 또 여러분 아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 대식 동간에서 응가를 하면 내가 가진 거에 한 120%가 나와요. 그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유기물의 화학작용 이런 게 곧 들어가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건지는 전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들어가서 딱 쭈그려 앉는 순간 조금 더 이제 이게 뭔가 아웃풋이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120% 이제 해결을 해버리고 속이 편한 상태로 딱 출발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속이 비어 있어야 돼요. 대장이 비어 있어야 안정감이 들잖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그리고 제가 이제 대변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가 좀 못 참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도 많이 겪었고 내 인생의 어떤 진정
이러한 위기는 항상 이 대장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조금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이 어릴 때 치질 수술해서 그런 것 같아. 치질 수술하면은 이 항문의 일부를 이제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절제가 되면서 이제 절제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뭐 더러움이 그만하고 등 그거를 이제 그 화장실 해결한 거 정리하면은 체중 뺀 거, 그 다음에 카브 로딩 꼼꼼하게 잘한 거, 그 다음에 화장실 해결한 거,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4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제가 풀코스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 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하는 것도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혹석이 한 30도 이상 넘어가는 그런 여름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게 가을부터 대회가 있으니까 그 전 계절이 이제 여름인데 비 오네. 여름에 너무 장거리를 뛰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풀코스 하려면 30km 이상 에이스를 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니까 아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갑다 해가지고 막 30도 32도 막 사람 아스팔트 걷기도 힘든데, 그리고 막 습도 90 막 95 100 이럴 때 장거리 뛴다고 주말이라고 나가가지고 막 깝치다가 와 제가 10km 15km 뛰고 퍼져가지고 타이레놀 먹고 집에 뻗어가지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거리를 어쨌든 뭔가 저는 모르니까 장거리 실패했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훈련이 제대로 소화를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가지고 와 풀코스 이제 처음 준비해 보니까 와 30km LSD 나한테 무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역시 나는 아직 풀코스 완주는 무리인가 막 그런 어떤 그 자괴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되게 그 여름 혹서기를 뭔가 멘탈적으로 조금 건강하지 못하게 운동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름 혹서기 때 30km 이상 무리하게 가는 거는 그거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원래 안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가을 되고 날씨 좀 기온 좀 싹 떨어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30km에 도전을 해보니까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더라. 그러니까 내 능력 부족이 아니라 그런 너무 심한 혹서기에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아는 고수들 아니고서는 땡볕 밑에서 어떻게 땀 흘리면서 전해질 다 빠지는데 30km씩 뛰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인간한 그 몸에도 너무 무리가 가고요. 그래서 너무 한여름에 스티는 제 경험상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상 관리. 제가 사실 이번에 풀코스 마라톤 일주일 전에 골반 부상을 입었어요. 왜 골반 부상 입었냐? 왜 우리 보통 병장 되면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까? 풀코스 일주일 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집 아들이 5살인데 한 20km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놀러 갔다가 차에서 잠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잠든 애를 이제 저기 그대로 치려고 들어서 옮기려다가 발이 차에 커튼에 이게 살짝 걸리면서 제가 그거 뺀다고 애를 좌우로 이렇게 하다가 골반이 그냥 이렇게 되면서 디디니까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골반통을 안고 완주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집에 가야겠다. 아무튼 여러분 부상 조심하십시오. 비 와가지고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자 달리기 꼴찌였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